임지용입니다. 오늘도 참을 이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여름에 유행하는 수족구병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수족구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탈수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꼭 수족구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에 데리고 가보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탈수입니다. 근데 왜 소아과 의사들은 이렇게 아이들의 탈수를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아이와 어른들이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탈수 증상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교수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탈수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일단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는 증세를 뜻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탈수는 우리 몸의 70%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수분, 즉 물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우리는 평소에 물과 음료 그리고 음식물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고 소변이나 대변 아니면 땀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하면서 우리 몸속의 수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프거나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수분 섭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설사와 같이 병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네. 땀이 과도하게 많이 나면서 수분 배출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아플 때에도 탈수가 생길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도 탈수 증상이 올 수 있는데요. 네네. 더운 날씨에 밖에서 무리해서 노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어른분들도 과도한 땀 배출로 인한 탈수가 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좀 땀이 많은 편이고 여름에는 진짜 땀 많이 나서 자연스럽게 좀 물을 찾게 되던데요. 보통 어쩌다가 이렇게 탈수 증상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물만 잘 마시면 탈수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예. 이게 사실 탈수를 막으려면 땀이 많이 나기 전에 미리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미리요? 네. 근데 물은 이제 몸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특히 맹물은 흡수되는 속도와 비율이 생각보다 좀 느리고 비율이 낮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미리 물을 잘 마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 물 많이 안 마시잖아요. 그게 네.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미 탈수가 나타난 상황이라면 물도 마시고 동시에 더위를 피하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탈수가 심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물을 마실 때에도 적어도 땀을 흘린 만큼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만큼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만 축이는 정도만 마시기 때문에 네네. 탈수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문제로는 잘못된 음료를 선택해서 마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 네. 왜 아이들은 덥거나 땀 많이 나면 주스나 음료수 많이 마시고요. 네. 어른분들 같은 경우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야외 활동 많이 하고 힘들 때 뭐 운동하고 나서 맥주 드시거나 막걸리 마시거든요. 네, 이렇게 네.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네. 아이스 커피나 다른 음료수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술이나 커피, 음료수들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마시는 것 이상으로 소변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예. 수분이 손실되는 거기 때문에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탈수가 점점 심해지면 속이 안 좋아지면서 구역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수가 더 악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수는 뭐 물 마시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마셔야 되고 충분한 양을 마셔야 되고 다른 게 아닌 물을 잘 마셔야 되는 건데 이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수족구병이나 뭐 장염 걸렸을 때 탈수 증상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아이들은 아프기만 하면 탈수가 잘 생깁니다. 그게 네. 보통은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아이들이 보통 아프면 감기나 수족구 장염 같이 감염병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 네. 이건 보통 열을 동반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체중에 비해서 몸의 표면적이 넓고 피부가 얇거든요. 예. 그런데 열이 난다는 건 피부를 통해 수분이 손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표면적도 넓고 피부가 얇으니까 네. 아이들은
똑같이 열이 날 때 어른보다 피부로 수분 손실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네. 어른들은 목이 아프거나 입이 아파도 먹어야 낫는다라고 하면 참고 먹는데 네. 아이들은 참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은 참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도 잘 안 되고요. 거기다가 장염에 걸렸을 때 설사라거나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많이 흘리고 가래가 많이 나오는 것도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몸에 비해서는 수분 손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통 아프면 탈수가 생길 요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아과에서 탈수를 강조하는 게 그러면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이런 탈수 증상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인가요?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네. 한 번 탈수가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위험하군요. 많습니다. 네. 예. 우리 몸에 탈수가 생기게 되면 단순히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 전해질의 불균형도 오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제 산성과 염기성의 균형을 맞춰서 중성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균형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 탈수가 생기면 산성, 염기성의 불균형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우리 몸에 사는 신장, 콩팥에서 주로 교정을 하게 되는데 네. 아이들은 신장의 기능이 미숙하다 보니 이게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탈수가 생겼을 때 전해질 불균형이나 산성, 염기성의 불균형을 스스로 교정할 만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몸에 이제 당분을 저장해 놓은 게 적은데 탈수가 생긴다고 하면 물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못 먹잖아요. 그럼 네, 네. 저혈당도 잘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균형과 저혈당이 탈수와 함께 오는데 이거에 대한 스스로 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탈수가 생겼을 때 건강에 더 치명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소아과 교수님께서 더 이렇게 주의를 하시는 거고, 탈수가 그러면 왔을 때 일단 뭐 갈증을 느끼는 거 말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이게 탈수 말고 다른 증상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우리 몸에 수분이 모자라다는 신호가 딱 오면은 우선 물을 찾게 되는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때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수분 손실이 더 많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모자란 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요. 예. 일단 입이 바싹바싹 마르면서 소변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소변이 줄고 그리고 눈도 움푹움푹 들어가요. 네, 그리고 퀭해지는 거죠. 네, 퀭해집니다. 거기다가 탈수가 더 심해지면 몸에 혈액이 모자라게 돼서 심장에서는 피를 빨리빨리 보내려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래도 탈수가 해결이 안 되면 혈액이 너무 모자라니까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의식이 흐릿해지는 수준까지 갈 수 있고요. 네. 돌이 안 된 아주 어린 아기들은 머리에 숨구멍이라고 이제 두개골이 없는 말랑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이게 움푹움푹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면 좀 심각한 상황. 심각할 수 이겠네요. 있습니다. 네. 네. 예, 특히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을 하시거나 운동을 격하게 하시는 분들, 어른분들은 이제 잘 증상을 땀 흘리는 거 말고는 막 뭘 할 때는 못 느낄 때도 있거든요. 네, 집중해서 하다 보면. 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게 어지러운 게 탈수 때문도 있는데 네. 더운 날씨에는 우리 몸에 혈관이 막 확장을 해서 열을 내보내려고 확장을 하는데 그럼 그 자체로도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탈수가 뭐 원래는 어지러울 정도가 아닌데도 이 더운 것 때문에 혈압도 떨어지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도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탈수가 얼마나 심한지는 정확하게 따지려면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봅니다. 근데 예. 뭐 보통 체중이 탈수가 있기 전보다 5% 이상 빠지면 탈수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게 아프기 직전에, 그러니까 탈수가 생기기 전에 체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한계가 있고, 집에서 누가 아플 때 이거 탈수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이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네, 엄지 손톱을 눌러보는 건데요. 엄지 손톱을요? 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엄지 손톱을 눌렀다가 떼면은 네. 손톱이 원래 빨갛다가 누르면 하얘졌다가 예. 누르는 걸 떼면 다시 빨개지죠. 돌아와요. 네. 돌아오죠. 이게 보통 탈수가 없는 정상일 때는 이게 바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1.5초보다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탈수가 좀 심한 거고, 탈수가 정말 심하면 3초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아파서 의식이 좀 흐릿하거나 우리 아이가 잘 못 먹고 있다 그러면은 네. 엄지 손톱을 한번 눌렀다 떼보시면 예. 탈수가 얼마나 심한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알기 쉬운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탈수가 조금 경증일 경우에는 이 물을 마시면 바로 호전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은 뭐 일단은 병원을 가는 게 좋을지요? 경증의 탈수는 이제 목마름 정도만 있는 거라서 뭐 물만 마셔줘도 호전이 잘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경증에 탈수가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시원하게 하면 되긴 하지만 네. 만약에 어디가 아픈데 탈수가 지금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물만 주고서 탈수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예. 이게 탈수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탈수가 생겼다라고 하면 탈수를 해결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이제 탈수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뭐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는데 이제 구내염이 나기 시작해서 못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목마른 거 말고는 다른 증상이 없어서 물을 잘 먹인다라고 하면 탈수 자체는 금방 좋아질 수 있는데 구내염이 점점 심해진다. 그래서 아이가 입이 너무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러면 아이가 점점 더 못 먹게 되고 네, 그럼 네. 탈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물을 먹이는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탈수의 네. 원인을 빨리 고치기 위해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밤중이거나 주말 연휴 혹은 휴가지에 가서는 병원 가기 힘들 수가 있죠. 특히 예. 소아과가 없는 지방에 가면 더 힘든데요. 네. 이럴 때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챙겨주시는 것이 좋은데 맹물보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경구수액을 먹이는 게 탈수 유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네. 경구수액이 집에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은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 설탕 8티스푼을 넣으면 쉽게 완성이 되니까요. 네. 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당분도 그 흡수가 되고 전해질도 공급이 되면서 물 흡수도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탈수의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되니까 네. 경구수액 꼭 만들어서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게 아이들 막 탈수가 있으니까 물 많이 먹여야지. 그러면서 한 번에 500ml를 원샷 해라 이렇게 하면은 네. 애들이 많이 먹으면 토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적절히 나눠서 먹는 게 또 중요합니다. 조금씩.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가 좋냐? 탈수가 있는 환자에게 수분 공급은 4시간 동안 몸무게 1kg당 50에서 100ml 정도를 주면 되는데 이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조금 계산을 바꿔보면 1시간마다 몸무게 1kg당 20ml의 물을 마시면 됩니다. 20ml.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마다. 그래서 아이가 15kg짜리 체중이 15kg이다. 그러면은 1시간에 물 300ml를 먹으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아이들 컵이 보통 한 컵에 150ml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30분에 한 컵씩 마시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그럼 쉽네요. 네.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구역구토 증상이 있다, 장염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물 한 컵 마시면 토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한 3분에서 5분마다 물 한 숟가락씩 먹입니다. 아하하하. 나눠서 더 네. 조금씩. 천천히. 예. 그러면은 위에 내려가기도 전에 물이 많이 흡수돼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 탈수가 좀 해소되면 속이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때는 속이 좋아지면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을 조금씩 늘려주면 되고요. 네. 탈수가 좋아지는 신호가 딱 보이면은 이제는 좀 안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탈수가 좋아지는 신호를 뭐로 보면 제일 좋냐면 네. 소변. 아까 탈수 생기면 소변량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탈수가 좋아지면 소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터진다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예. 아이가 갑자기 소변이 터졌다. 그러면은 탈수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하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저도 그랬지만 아이들은 뭐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도 나가서 막 땀 삐질삐질 막 흘리면서 놀잖아요. 이런 더위 폭염 속의 야외 활동 괜찮을까요? 네, 아이들은 뭐 말리고 싶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하고 네. 이상하게 아이들은 더위를 잘 못 느끼나 봐요. 더워도 맞아요. 더운 걸 모르고 열심히 놉니다. 근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탈수가 오고 일사병에 걸리기도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땀 흘리기 전에 평소에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거, 물 평소에 많이 마시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미 탈수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네. 그 음료수나 주스 말고 맹물이나 보리차 같은 걸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네. 그리고 더운 날씨에는 중간중간 휴식을 시원하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 보면은 얼굴이 막 빨개져요. 더울 때. 그렇죠, 그리고 눈도 퀭해집니다. 예. 그거는 얼굴이 빨개지는 건 이미 몸의 중심 체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네. 눈이 퀭해지는 건 탈수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얼른 불러다가 시원한 곳에서 가능하면 에어컨 바람 있는 데서 애들 체온 낮춰주면서 땀 흘린 만큼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워워 조금 이렇게 진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요.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나 이런 음료를 마실 게 아니라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게
탈수 예방에 중요하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물 수시로 많이 드시라고 하면은 잘 안 드세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근데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고 지금처럼 오늘처럼 더운 날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뉴스에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도 평소에 미리 물을 많이 잘 마시고 네. 중간중간 잘 휴식하시면서 물 잘 드시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을 많이 할 게 많지만 덥고 어지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면 바로 시원한 곳에 가셔서 네. 휴식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좀 힘든 분들 어른들 중에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셔주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여름철 성인과 아이들 모두에게 위험한 탈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께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윤종신의 Oh My Baby. 네, 윤종신의 Oh My Baby 듣고 왔습니다. 들어온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958님. 아까 경구수액 만드는 법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 그리고 설탕 8티스푼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찾아보다가 네. 만들 때 실수한 게 네. 테이블 큰 스푼으로 만들었다가 너무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작은 스푼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잊지 마시고 네. 여기에 레몬즙 좀 넣으시면 시중에서 파는 이온 음료 맛이 똑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드셨을 때 만약에 혹시 짠맛이 좀 강하다 싶으면은 소금이랑 설탕 헷갈리신 거예요. 네. 물 1리터에 소금 1, 설탕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은 스푼으로 넣어서 드시면 되겠고요. 2781님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약국에서 파는 전해질 보충 음료 이거 먹여도 괜찮나요? 매일 먹어도 괜찮은지 얼만큼 먹는 게 좋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파는 전해질 보충 음료가 보통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구수액 제품을 파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도 결국 음료수 맛이 나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추천하는 게 결국 단맛이 나는 음료는 이거에 의존하는 습관은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맹물이나 필요하면 보리차 정도의 그런 그 순수한 액체를 네네네. 먹는 게 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데 좋고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8살 아이니까 뭐 밖에서 많이 놀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땀을 많이 흘리고 왔을 때는 이제 뭐 한 잔 정도는 전해질 보충 음료를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2380님 34개월 손녀 돌봐주고 계시다고 하면서 아기가 하루에 물을 50ml 정도밖에 안 마신다고 해요. 이맘때 아기들 얼마나 물을 마셔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한 500ml 정도는 마셔주는 게 좋지만요. 근데 이게 저희가 물이나 이런 걸 마시는 양을 정할 때 네. 평상시 식사로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랑 네. 만약에 아이가 우유를 잘 먹는다 그러면은 예. 크게 걱정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식습관이 어떤지 그리고 소변은 평소에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잘 가서 보는지 네.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물을 마시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콩으로 우성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무설탕 탄산수 마시는 것도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탄산수는 사실 그 일상적인 음료로는 크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탄산수 보통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할 때 당분만 생각을 하는데요. 탄산수 자체도 약간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뼈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탄산수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 이게 1리터 맹물 마시는 것도 꽤 배가 부른데 탄산수를 이렇게 마시려고 하면 되게 배가 많이 부를 거고 네. 또 다른 문제는 역류성 식도염을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탄산을 마시면 계속 트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어서 탄산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왕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수한 물이나 뭐 보리차 정도 마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내드리기 전에 서정민님께서 쉬운 설명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소아과 쌤이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